그래서 방해제거 청구권도 그 청구권자인데 현재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 저당권 할 때 한번 했었는데 1억 채무를 위해서 이 부동산에 건저당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양도를 하고 변제를 하면 이 저당권 무효죠.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고 이 사람은 계약상의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못하고 계약상의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당권 되면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담보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가등기 판례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은 논리입니다. 전 소유자는 계약상의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청구자. 상대방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죠. 요거 예, 상대방이요 요 토지 이 사람이 무단으로 신축한 거죠. 신축해서 양도했는데 이 병이 미등기 양수이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 실질적인 소유자는 병이죠. 그래서 갑은 이 사람을 등기 안 됐다 하지만 병을 상대로 실질적인 처분권자가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미등기 양수인도 그 법률적으로 그 건물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람하고도 철거해라고 해야지 퇴거해라고는 주장 못하죠. 퇴거는 주장 못합니다. 왜? 이 사람 건물이니까 철거하라고 해야죠.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야지 그 퇴거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D번 내용은요. 출제 가능성 없지 않은데 뺄까 하다가 제가 이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D번은 대지는 값 단독이요. 단독인데 건물은 값을 공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분할했어요. 예를 들면 나눌 수 있어 나눴다. 그러면 어른 자 요 남의 땅에 있으니까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이. 건물 철거 분할해서 건물 철거를 해요. 갑이 이제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어른이 철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건물을 그 분할해야죠. 분할할 수는 경매대에서 대가 변제받아야 되고 분할됐다면 어른 남의 토지 있으니까 갑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D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E번은 원래 이 건물이 갑의 단독이고 어리 이제 미등기 무단으로 신축한 거죠. 토지 소유자고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 A, B, C가 있는데 A 단독 상속을 포기한 거예요. 단독 상속 받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 철거해야죠. 무단이니까 이 사람들 다 철거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로부터 상속받아서 혼자 살고 있는 거 실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B, C한테 지분 되더라도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철거하라 해도 유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E이니까 특히 공동상속이 등기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원래 실제 살고 있는 어를 상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F는 분묘 철거할 때는 분묘 관리권자한테 하면 되죠. 그런 내용이 방해배제에 관해서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누구냐 이죠. 요 사실상 철거 미등기 건물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 방해배제로 소유권 방해배제로 B번 있죠. B번 요겁니다. 방해배제의 내용이 B 요 1억 저당권을 갖고 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변제를 했어요. 그럼 이 채권이 소멸돼서 이 저당권 무효입니다. 근데 저당권자의 채권자가 이 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해서 이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채권자를 이제 이거 전문 명령 받아가지고 이걸 부기등기 형식으로 채권자 앞으로 이 저당권 이전 등기한 거죠. 저당권 이전 등기. 근데 이게 원래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받은 채권자 명의 이전 등기 이것도 무효죠. 현재 저당권자는 무효인 저당권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갑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 등기 현재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말소 등기해야 된다. 다만 말소 대상은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전제하니까 주등기만 말소하면 되지 이 부기등기 자체를 말소하지는 않아요. 주등기만 말소하면 원칙입니다. 주등기만 말소하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은 현재 등기자, 부기등기 이전 등기 받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현재 양수인, 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 양수인을 상대로 하고 다만 등기는 주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해배제는 현재의 소유자가 사실상 변론 종기수로 해서 상대방한테 현재 방해자, 사실상 변론 종기자, 현재 방해자, 현재 방해자, 점유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우선 점유자면 됩니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상관없고 다만 점유보조자는 안 되는데 점유보조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는 나간데 점유보조자가 불법 점유하면 그 불법 점유자인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현재 미등기 양수인도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처분권 있는 미등기 양수는 해도 되고 등기가 무효 등기를 양수받은 사람은 양수인을 상대로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세 가지 정도. 근데 방해는 철거하고 말소해라는 것이지 퇴거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는 현재 침해는 안 했지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된다. 그럼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행사하기 요건에 기억의 셋째 주에 방해 예방 소유에서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다만 침해할 가능성 관념적인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공사라고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예로서 우리 판례가 그 A, B 내용인데요. A, B 내용인데 A 내용은 학교 옆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학교 옆에. 그러니까 지금 인접대지에 건축이 아파트 24층까지 완공이 되니까 대학교 내에 그 첨단과학 시설이 있어요. 공대 내에. 그래서 이 기상관측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24층을 지어버리니까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 대학교 측에서 아파트 공사하는데 그거 기상관측 침해하지 않도록 다 올리지 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4층을 다 못 올리고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B번은 그 사찰 있지 않습니까? 사찰은 환경 주위 환경을 보호할 자연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찰 쾌적한 종교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아파트 고층 빌딩이 들어서니까 16층에도 19층 되니까 이제 그 조망이라든지 일조권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쪽에서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소송 제기했는데 19층까지는 못 짓고 15층까지는 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침해받을 여지가 있으면 그래서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로서 학교 옆에 24층 아파트 지니까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작동을 못 하더라. 그 작동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 못 한다. 그 구체적으로 판례가 사찰의 환경 이익을 침해하니까 고층 빌딩에 19층까지 짓게 되는데 15층까지 지어야 되고 16층에서 19층은 지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다. 지금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잘 아는 내용인데 물권 청구 관련 잘 아는 내용인데 좀 추가적으로 이었습니다.
55분입니다. 그것도 유효다 말이죠. 문제는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 발환이 현존이익이 물건이냐 아니면 금전이냐 그래서 금전 1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카드 회사가 가맹회사에 지급한 이것이 현존이익이다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잘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 판례는 였지 않았지만 케이스상으로 현금 서비스 받았을 경우입니다. 10만 원 썼다. 이것도 현존이익이죠. 요거나 모두 다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악이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마련하면 되지, 악의자로 해서 원금, 이자, 지연배상, 손해배상까지 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존이익만 마련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능자의 취소효과에 관해서는 요 사례를 좀 판례가 알아둬야 되고, 다만 적용 범위에 관해서 141조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의사무능자의 경우도, 원래 행위무능자 아닌 의사무능자는 무효니까 선의 악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의사무능자의 경우도 이 기준이 그대로 유추정합니다. 그래서 의사무능자 무효가 되면 현존이익만 말하면 되는데, 다만 그 입증 책임을 의사무능자가 진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